안녕하십니까. 금인, 신인,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당군의 우선 붙다, 석가는 사투리로 설법했다. 그걸 하면서 다음 시간에 당군과 곰과 호랑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다가 이제 역사가 이 역사이니까 이 역사에 대해서 싹가 스키타이, 이 석가 문명의 주인공들이 환인, 환웅, 당군이다. 그래서 그 시리즈를 했어요. 싹가 스키타이 시리즈를. 그리고 이제 경사, 중국이 경사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착각을 하고 우리는 조선은 조그만 나라고 중국은 대국이고 중원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4대하고 늘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왜곡된 역사인식의 틀을 벗어나자. 그래서 이 중국은 원래 서울이다, 경사다, 그 말씀을 쭉 또 시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지도에 나타난 지명들이나 이런 것들도 뭐라 그럴까요? 왜곡되고 조작되고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제가 이 압록강 시리즈를 또 하다가 지금 잠시 접어두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 웅녀에 대한 역사로. 그리고 이 요동을 풀어내면 역사의 고리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자에 대해서 한자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상형문이다, 가차음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설날 특선 시리즈로 이 웅녀 역사를 시작을 해서 벌써 이제 5월 아닙니까? 5월.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 이 삼국유사는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이 삼국유사를 검색을 하시면 환웅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제왕옹기, 여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제왕옹기는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 사료 중에 가서 제왕옹기를 찾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 구절이 초수 개국 개풍은 처음에 누가 나라를 세워 세상을 열었는가. 그래서 이게 당군의 역사인데 이걸 신화로 바꿔버렸죠. 신화로. 그래서 이제 당군 얘기를 저번에 한번 했고 오늘 이제 2편을 해야 된다. 2편. 그리고 여러분 공유, 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와 관련된 영상을 1편, 이거 1편, 설날 했죠, 설날. 2편, 제목만 보여드릴게요.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9편, 10편, 11편, 12편, 그리고 13편. 그리고 오늘이 이제 당군 속편 시간입니다. 근데 당군 속편을 다음으로 미루고요. 오늘 호해 하겠습니다. 호해. 호해가 끝나고 다시 갈게요. 바로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이 호해를 제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호해를 가지고 여러분과 소통을 하는 영상입니다. 이 호해는. 여러분과 제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댓글. 댓글을 보고 이 댓글을 보고 이거를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올리는 겁니다. 왜?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댓글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한번 또 돌아보기도 하는 시간이고요. 이 불교를 왜 불교를 왜 호교라 하나. 그리고 환웅은 신단수에서 선발된 영웅을 의미한다. 이 영상이 있었죠. 여기 댓글을 다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제이라고 하신 분이. 여기 이제 잠깐 읽어드리면 인도 정부에서 자국을 지칭하는 정식 명칭은 바랏입니다. 전설 속 고대 왕국 바라타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이런 영상이 있어서 바라타족을 찾아봤습니다. 바라타족 기원전 제2000년기 후기에 존재했던 초기 베다 부족이다.
고대 리그베다 시대의 겐지스강 상류의 광활한 지역을 통일해 대국을 이룬 전설적인 바라따족에서 바라따라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 다 읽을 필요는 없는데 여기 또 보면 뭐 이 바라따가 산스크리트어고 인도 대통령이 자기를 바라따의 총리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그럽니다. 초청을 하면서. 지금 이제 바라따가 나오고 바라따, 베다, 리카베다, 겐시스 이게 여기 주제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바라따가 산스크리트 사전 753페이지에 있습니다. 옥스퍼드 출판부 사전에 요거 이 바라따라고 있습니다. 바라따. 제가 앞으로 캡처를 삼가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 이렇게 땄어요. 이렇게 다시 제가 거기에 있는 말을 이렇게 따왔다고요. 이게 뭐냐? 이렇게 넘어가서 볼게요. 바라따 혹은 바라따족의 후손이다. 이 바라따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 이 바라따라는 말이 바라따 혹은 바라따족의 후손이다. 아까 이 댓글하고 같죠? 예, 그 후손을 나타낸다. 그리고 또 아그니에 적용되는 바라따라고 불리는 사제들로부터 나온 바라따라고 불리는 사제들로부터 나온 바라따 또는 축복의 소지자가 바라따. 이게 축복의 소지자니까 뭘 바라는 사람들이네.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바라따네. 우리말 바랐다 같죠? 우리말 바랐다. 뭘 바랬다. 주길 바랬다, 바랐다. 예, 이 수집자들이 외국인들이잖아요. 우리말을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아그니가 나왔네. 아그니, 아그니. 또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나옵니다. 바라따족에 속하거나 관련된 것을 바라따라고 그런다. 예, 바라따입니다. 그리고 또 요 뜻이 또 있어요. 요 뜻 끝내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요 뜻이. 요것도 다시 또 볼게요. 이렇게. Fire an actor. 이게 배우가 아니고 배우인데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역할을. 이게 뭐예요? 불을 발았다. 우리가 불을 발했다. 불을 발한다. 이거 불을 발해. 이게 발았답니다.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발았다. 역할을 하는 사람을 기다렸다. 기다린다는 게 우리가 뭘 바라는 거잖아요. 무슨 바라는 거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았다. 우리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찾았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다녔다. 발았다. 발았답니다. 발았다. 그리고 여기 요 말이 또 나와요. 요 메루가 산이에요. 산. 메루에 제가 산마루 그랬어요. 메루의 남쪽에 메루산의 남쪽에서 태양이 빛나길 바랐다. 태양이 빛나기를 바랬다 그 말입니다. 바랐다. 그럼 여기 이제 바랐다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잖아요. 근데 메루가 나와서 메루. 중요한 얘기죠. 메루. 메루 제가 옛날에 했죠. 수루메루 할 때. 메루. 이거 우리말이죠. 우리말. 메루. 우리말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말이에요. 메루입니다. 메루. 메하고 루가 합쳐진 거예요. 메루. 메루가 뭐냐고요? 산 꼭대기. 메가 산이잖아요. 중심도 되고. 우리가 매 있잖아요. 매. 사람을 중심을 잡고 매를 탁 때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뭘 매일 때 중간을 매잖아요. 그죠? 매인다 이거예요. 매. 그러니까 매가 이게 중심입니다. 중심. 그리고 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루는 꼭대기지 않습니까? 망루, 수루, 꼭대기, 산 꼭대기요. 그러니까 메루가 산 꼭대기. 그리고 산의 중앙, 꼭대기니까 산의 중앙에 쫙 올라가 있잖아요. 산의 중앙에 쫙 산이 올라가 있으면 그게 산 꼭대기. 메루, 산 중앙 꼭대기. 산마루, 산머리. 그렇죠. 우리가 산마루, 산머리 그렇게 하잖아요. 산마루에, 산머리에. 이게 메루. 이 산스크리트 사전 883페이지에 가면 메루가 있어요. 이렇게 메루. 요 메루 있지 않습니까? 메루, 머리, 마루. 또 매마. 매렵다, 마렵다. 우리말은 매마를 같이 쓰잖아요. 매렵다, 마렵다. 내 매입니다, 내 마음이다. 우리말이 그렇다 말입니다. 우리말이. 근데 여기 이제 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Over Pebblous Mountain. 엄청난 산의 머리 마루. 그러니까 엄청난 산의 산마루가 메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쫙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메루 할 때 이걸 안 풀어드렸는데 오늘 이걸 풀자고요. 보자고요, 이게. 이거 파랗게 된 거, 요거부터 봅니다. 요거 파랗게 된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부 디비파의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힌두 신화의 올림푸스로 간주되는, 요 올림푸스가 나오죠? 올림푸스, 신단수, 국강상. 근데 잠부 디비파죠? 디비파가 나왔네, 디비파. 잠부 디비파. 잠부 디비파라고 일단 하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이 메루가 뭐냐? 잠부 디비파의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힌두 신화의 올림푸스다 이 말입니다. 이 잠부 디비파의 중심이요, 메루가. 이게 잠부 디비파가 지금 무슨 어떤 동네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 잠부. 근데 이 잠부 디비파에서 또 잠부를 산스크리트 사전에 찾으면 여기 있어요. 412페이지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 잠부. 근데 이게 장미사과야. 더 로스 애플 트리라고 나오고 이걸 연부수라 그래. 이건 산스크리트 사전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장미사과를 연부수 그럽니다. 연부수. 연부수. 그래서 이 연부수에 관해서 나무 위키하고 위키백과를 볼게요. 이 로스애플을 이 잠부나무 그래요. 나무 위키에 가면 잠부나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부수, 자문, 잠브론, 시지움, 쿠미니. 이렇게 쭉 해서 잠부나무죠. 시지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로스애플인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연부수라고 불리며 동남아시아, 인도 등과 같은 열대지방에 자라는 나무다. 이 동남아 열대지방에 나는 나무라는 거예요. 붓다에 관해 관심이 있으면 이 나무를 알 것이다. 불교에서 중요한 나무로 여겨진다. 그래서 여기 잠부나무는 힌두교, 불교 문화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힌두교에서는 이 나무 열매를 신들의 열매라 부르고 있으며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수행한 나무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나무를 성스러운 나무로 부르고 있다. 잠부나무 열매는 신성시 되었다고 한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요. 요건 제가 사용해도 되는 이유가 이 저작물은 이렇게 밝히고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앞으로 제가 이 저작권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게 생겼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위키백과는 뭐 자유롭게 보라고 하는 거니까요. 위키백과는 잠부가 아니죠. 여긴 지금 잠부인데 여기 연부죠. 연부가 맞습니다. 연부. 연부수니까 JAMBU가 잠이 아니고 염입니다. 염. 이게 연부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연부나무. 시지움 쿠미니. 연부수, 연부. 잠부. 산스크리트 잠부라고 써있다고 그러는데 영어로 그렇게 발음을 한 거고 연부입니다. 연부. 불교에서는 연부나무가 연부제의 북쪽에 있는 큰 나무로 여겨진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연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디에 서식하냐? 아까 이 나무 위키에서는 동남아시아, 인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엔사이클로페디아 오브 라이프. 여기에 여러분들 요 사이트가 있어요. 엔사이클로페디아 오브 라이프. 여기 가서 로스애플을 입력을 하시고 한번 여러분이 눌러보셔. 내가 이걸 또 누르면 저작권이라 그럴 바에 내가 못 누르겠어. 여기 가면 로스애플이 있어요. 누르면 서식지를 잘 보면 지도에 서식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잠부나무, 이 연부수, 이게 이제 학명이 시지움 잠부스 아스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엔사이클로피디아 오브 라이프에 가서 이 시지움 잠부스 아스톤, 요게 나오면 그걸 클릭을 하면 그 분포지가 나와요. 원산지의 분포지가.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저는 가서 봤는데 제가 혹시 또 저작권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그걸 안 들어가고 여러분한테 들어가 보십시오 하고 안내해 드린 거라고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걸 로스 애플, 말라발 플럼 이렇게 돼요. 여기 엔사이클로페디아 여기 가셔서 여기 로스 애플을 넣으시면 지도가 나와요. 지도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남아시아 일대가 나오고 여기 지금
중앙 아메리카와 남미 이쪽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타난대요. 좀 더 높게까지 이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나타나요. 이 나무 로스 애플들의 분포지가. 근데 여기가 훨씬 진하고 촘촘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 역사가, 원래 여기가 인디안이잖아요, 인디안. 원래 여기를 인도인 줄 알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진짜가 그런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산지가 훨씬 진해, 여기보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서, 이 영상에서, 국광상은 신선놀이의 영웅이다. 영웅은 나라의 언덕에서 나온 지도자다. 그때 우리 연부 했잖아요. 연부의 왕, 연부. 손로떤 씨가 자리 잡아 연 마을이다, 연부가. 그리고 유광, 아유광, 아쇼카가 언덕에서 나온 지도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부수 그랬어요. 로스 애플트리가 아까 우리 위키백과나 나무 위키에 가면 연부수 그랬죠. 연부수. 그리고 요게 잠부가 아니고 연부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그 요한 있잖아요, 요한. 예를 들면 그 전부 조한 안 그러잖아요. 요단강, 조단강이 아니고 요단강. 예. 조르단이 아니고 요르단 그러잖아요. 이거 연부입니다, 연부. 제가 봐서 연부야. 잠부가 아니고 연부. 근데 이제 산스크리트 사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전부 잠부 했는데 원래 연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마자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잠부 시켜놓은 거지 원래 연부가 맞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얌부 그래요, 얌부. 그게 연부수입니다, 이게. 연부수고 이것도 연부라고 봐야 됩니다, 연부. 그리고 연부수는 연부를 세우답니다. 이게 지금 나무죠, 나무.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나무수. 뜰이 수, 세우다. 세우다요, 이 수는 세우다. 신단수 할 때도 세우다는 겁니다. 세운다는 뜻. 연부를 세운 거예요, 지금. 연부의 나라를 여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나무예요. 마치 우리의 뭐 같죠? 신단수처럼. 네. 지금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 뜰이 그러잖아요. 뜰이. 뜰이 나무니까 세우다. 우리말에 나무가 뭐예요? 아름드리 그러죠. 그리고 들이다 그런다고. 들이다가 세우다예요, 우리가. 누구를 양자로 들이다. 누구를 며느리로 들이다. 누구를 일꾼을 들이다. 그러면 이게 세우다, 세워.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이거 간단한 겁니다. 이거 들입니다, 들이. 예. 들이가 뜨리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말입니다. 자, 여기 또 나와요, 이렇게. 이 연부. 근데 여기 또 이렇게 나오죠. 굉장한 강이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이 딱 돼 있어요, 요게. 굉장한 강인데 이게 어떤 굉장한 강이냐. 머리산에서 흘러나오는, 여기 메루니까 머리산에서 흘러나오는 머리산 위에 있는 거대한 연부수의 열매집으로 만들어진 강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물이 나왔죠? 물. 우리 연부할 때 수마에 뜬 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한 강 그렇게 해놨어, 지금. 물이 어쨌든 상징적인 물이 나오잖아요, 지금, 요게. 그 연부수에서 나온 열매로 만들어진 그 물로 만들어진 강이 또 연부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해놓고 있어. 그러니까 연부. 손로떤 씨가 자리 잡아 연 마을이잖아요, 저게. 그리고 디비파, 그래서 이제. 연부 디비파. 요 디비파는 또 별도로 이렇게 이 사전에 있어요. 412페이지 별도로 있어. 이 연부수, 연부주입니다, 이게. 수나 주나 전부 세우다예요. 네, 세우다는 뜻입니다, 이게. 디비파 그랬잖아요. 우리가 뭘 디비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말에. 디비파. 왜 디비파요? 뭘 하려고? 뭘 세우려고, 예를 들면. 말뚝을 세우든지, 기둥을 세우든지, 마을을 세우든지, 뭘 하려고 파는 거예요. 이 디비 팠다고 그랬잖아요. 연부 디비파, 그러니까 연부를 세우다. 연부주, 연부수.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이렇게 또 나옵니다, 요거. 그럼 여기 또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머리산, 이게 메루를 둘러싸고 있는 마운틴 메루잖아요. 머리산을 둘러싸고 있는 7개의 대륙의 중심지. 그러니까 옛날에 7개의 대륙이라고 봤던 모양이죠, 뭐. 이게 불교적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인디아도 우리말이잖아요. 인디아. 뭐 인디아. 이게 부도입니다. 부도. 제가 보면 이게 부도야, 부도. 그 안에 있는, 그 메루산 안에 있는 많이 있는 연부나무들이나 온 대륙이 표준처럼 보이는 메루산의 거대한 잠부나무, 연부나무로부터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다. 이제 거대한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메루산에. 그래서 이제 그게 저는 이제 국강상 이름을 딴 거다. 근데 여기서 나무라 그랬으니까 나무. 잠부 디비파. 선로던 씨가 자리 잡아 연 마을을 세우다. 연부 디비파. 연부주, 연부수. 그 뜻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거, 거대한 나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원래 다른 뜻인데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것 같다. 제가 이게 가위표를 살짝 쳤는데, 요 완전히 불량하진 않아요. 근데 뭔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니냐. 같이 우리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메루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이거 받고 이제 요거 볼 겁니다. 요거 파란 거 요거. 또 볼게요. 모든 행성들이 그 주위를 돌고 그것은 연꽃의 컵이나 과피에 비유되고 널리 세워 만들어진 잎들과 같다. 그게 메루가. 메루산이 이렇게 이제 이 모든 행성의 중간에 이렇게 연꽃처럼 이렇게 쫙 펴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산 같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메루산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강, 겐시스강, 더 리버 겐시스강은 메루의 정상,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온 그 메루에서 떨어져 나온 강이 겐시스강은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정상에서. 그리고 4개의 시냇물을 타고 주변 세계로 흘러간다. 이게 4개의 강이 메루산에서 흘러나와서 가고 있는데 겐시스강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옵니다. 파란 거. 메루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면 전체가 금과 보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요 마지막 거 봅니다. 여기. 메루의 정상은 브라마의 거주지이며 브라마가 뭐예요? 바람이라 그랬죠. 제가 바람. 브라만이 바람은이다. 그래갖고 바람. 바람이 불어야 불이 일고. 그래서 브라만 다음에 불교가 생겼잖아요. 이게 브라마의 거주지이며 신들과 리시, 시행자가 리시래요. 리시. 이제 이시인지 리시인지 자관 수행자가 리시예요. 건달바, 우리말에 건달 있어. 건달. 이 우리말에 건달 얘기하는 거 건달바가 만나는 장소다. 건달은 건들건들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건달바가 이승과 저승 사이를 이승도 오지 못하고 저승도 못 가고 중간에서 헤매는 구천을 헤매는 그게 건달바랍니다. 그래서 이 건달이 그 건달에서 온 겁니다. 언어가. 그리고 멋진 산도 여겨지지 않을 때는 히말라야 북쪽 타타르 고원을 의미한다. 이 메루산이 산 마루가 이 메루가 히말라야 북쪽 타타르 고원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히말라야 북쪽의 타타르 고원, 타타리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타타리. 여러분 제 영상 요거 있잖아요. 요거. 저 서울은 어디냐? 도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코리아에서 대학살자는 누구냐? 그래서 작년 4월 26일 날 이 영상을 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최두환 박사님의 저서의 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따왔어요. 그때 저 영상에서 포르투갈 출신 예수의 선교사 가스파르 비렐라가 쓴 일기가 2월과 10월 달께 있는데 그게 이렇게 번역을 해서 왔어요. 근데 약간의 글귀가 틀리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꼬라이 왕국 타타리아 독일까지 이어진다. 피부가 희답니다. 그럼 여기서 타타리아가 나왔잖아요. 타타리아. 타타리아. 이 타타리. 히말라야 북쪽 타타르 고원. 그 타타리가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 코리아야. 꼬라이 왕국이 타타리아라고요. 피부가 희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코카서스 중심의 그런 뭐 앵글로 섹슨 같은 그런 흰 게 아니고 우리도 혀요. 우리가 안새카맣잖아요. 안새카맣으면 흰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게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The One World Tatarians. The greatest civilization ever to be erased from history.
역사에서 영원히 지어질 가장 위대한 문명 단 하나의 세계 타타리아. 제임스 W. 리. 이 시네. 예, 이거, 뭡니까? 저 금발머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백인이시요, 백인이시. 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백인이시.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쓴 책은 제가 이 원서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이 또 이게 정식 출판하지 않고 번역한 것도 제가 또 돈 주고 샀어요. 가지고 있는데, 요 일대가 이게 이제 타타리아, 유라시아가 타타리아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조금 달라요. 여기도 대부분 타타르 유적으로 넘쳐납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전체가 원래 타타리아 문명이었다. 누구? 꼬라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다시 또 여기 넘어갑니다. 이제, 바라따. 바라따 아까 이제 우리 봤죠? 바라따 아까 우리 여기, Fire an act and the sun of shining on the south of 메루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다시 바라따로 와서 이제 또 넘어갑니다, 여기. 바라따의 땅이 인디아다. 바라따의 땅이 인디아다. 그러니까, 인디아 우리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또 이렇게 나온다. 바라따의 이야기와 전쟁. 때로는 마하바라따로 확인되며 때로는 구별되기도 한다. 마하바라따에서 아까 그 메루 이런 것들이 처음 언급이 된 겁니다. 이 마하바라따는 또 이게 서사시죠. 긴 서사시. 이제 마하바라따 이 얘기에서 메루, 수메루의 얘기가 나온 겁니다. 메루, 수메루. 그리고 이 수메루, 요거는 또 사전 1231페이지에 수메루가 나와요. 이렇게 수메루, 수머리, 수메루 그 얘기입니다. 높은 산, 부도, 훌륭한, 탁월한, 부도, 수메르가, 부도입니다, 부도. 탁월한. 이게 수메르예요, 수메르. 이게 머리산, 꼬라이 왕국, 타타리아. 이걸 우리는 한자로 수미산 그래요, 불교에서 수미산. 이 수미산에 누가요? 제석천 환인이잖아요. 제석천이 환인인데 수미산에 제석천이 있다고 그래요, 불교에서. 환인이란 말이에요, 환인. 그러니까 세계 문명사의 시조가 누구요? 저는 환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미릉미, 두루미, 활불일미, 활궁의 너이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활궁의 너이. 그러니까 미를 한번 보자고요. 수미산 했는데 이제 수는 이제 모름지기 수니까 이거 으뜸이다 그 말 아닙니까? 이제 미를 보면 되죠. 근데 요 미의 원래 글자가 요겁니다. 원래 글자가 요거. 이거 네이버 사전에 가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원래 글자가 요 글자예요, 요 글자. 이게 고자. 활궁의 산마의 쌀미. 활궁의 산마의 쌀미. 그러면 쌀미도 알고 있는 게 산마를 보면 돼요, 산마. 산마는 지범의 300패. 지범의 300패. 그럼 지범의 300패인데, 그럼 300패를 봤더니 나무목. 부수가 나무목이고, 삼껍질빈, 상껍질빈. 어디서 보셨죠, 여러분? 삼껍질빈 보셨잖아. 300패. 네, 그러면서 300패. 이거 300패요. 3만대 300패. 그랬잖아요. 300패. 그러면서 상껍질빈, 상껍질빈.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처음에 세김 설명할 때. 삼껍질빈, 상껍질패. 껍질에서 음양합의 작용이 이루어진 게 패다. 그러면 300패. 300패는 껍질에서 섞여 배다. 껍질에서 섞어져 가지고 배다 그 말입니다. 배. 요 배인데 이 배다. 저는 이 배다. 그럼 산마. 지범의 300패. 산마. 언덕에서 언덕에 있는 껍질에 섞여서 배다. 이게 언덕이니까. 언덕에 있는 껍질에서 섞여서 배다. 이렇게 두루미, 활궁의 산마의 쌀미잖아요. 그럼 이제 쌀미는 아는 거니까. 정기잖아요, 정기. 언덕에서 껍질에 정기를 섞어 배다. 활궁은 뭘 한다. 여기서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 일을 하다. 활발하게 하다 하듯이 그때 뭘 한다고 활발하게 뭘 궁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언덕에서 껍질에 정기를 섞어 배다.
그럼 두루음이 언덕에서 국리에 껍질, 조두에 전기를 섞어 베다. 이거 그거네. 그래서 이 두루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널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널리 고루 두루. 근데 이 두루 같다 이거. 조두할 때 루에다가 이거 뭡니까 이거 막루할 때 그 막루. 아니면 조두에 저게 눈물을 흘릴 루. 둘 중에 하나다 이거 두루. 두루입니다 두루. 두루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대기를 나타내든가 아니면 흘리든가 조두에서 뭐가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 같다. 이 수미산은 제석천 환인이 있던 곳 수태고리 곡강상 신단수다 이거. 요게 이 수미산 풀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태 풀었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딱 드러나잖아요. 여기 요거 루가 미가 그래서 수미산이다. 그래서 수메르 딱 맞아 떨어져 버렸죠 여러분. 댓글을 계속 보겠습니다. 댓글을. 자 여기 아까 보시는 것 중에 이번에 이제 겐지스 강입니다. 겐지스 산스크리트 사전 353번 있어요.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 옥스퍼드 출판부. 여기 보면 강가라고 있습니다. 강가. 이게 이제 겐지스 강에 있는 겐지스 강과 관련된 천상의 겐지스 강으로부터 추정되는 특별한 종류의 빗물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겐지스래 겐지스잖아요. 근데 이거 강에서잖아요. 강에서 강가. 그러니까 여기 뭐요? 강가잖아. 강가. 그리고 이 강가 있잖아요. 이거 힌디어 있죠. 힌디어 사전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GANGS를 딱 넣고 그 발음을 들어보시면 강가라고 발음합니다. 강가. 겐지스 아니에요. 이거 지금 영어로 겐지스 한 거예요. 강가요, 강가. 그냥 강가라고 이게 인도에서는 강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레집 있죠? 카레집. 인도 사람들이 하는 거. 그 이름이 강가요, 강가. 옛날에 제가 롯데 몰에 가니까 있더라고, 강가가. 그 다음 우리가 또 이제 영어로 지금 겐지스 그랬잖아요, 겐지스. 우리말에 강이나 갱이 같아요. 강아지, 갱아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갱에서, 갱가, 겐지스,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영어로 이거. 강이나 갱이나. 분명히 강가입니다, 강가. 그러니까 강에서, 강가. 이 사람들은 그냥 강가 발음해요. 강가. 이걸로 강가 이렇게 이를 아로 발음해서 그냥 강가 이렇게 해버려요. 우리는 근데 강에서 그냥 우리말로 강에서 강가. 자, 또 갑니다. 근데 여기 리그베다라고 나와요. 리그베다가 리카베다죠. 제 영상이 요거 작년 1월 7일 날 거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산스크리트 사전 225페이지에 이 리카가 나오는데 이게 이 영상에서 설명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드리리카가 나오죠. 이거 TRIRICA 드리리카. 지금 우리 드리리카 그러죠. 뭘 드리리카? 찬송가에서 쓰고 있어요.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을 드리리까?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시면 여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드리리까. 이렇게 옛날부터 베다 시대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말 드리리까. 우리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다가 나왔어. 또 베다. 리그베다니까 베다 부족. 베다에 대해서는 1월 14일 날 했어요. 여기 이제 베다인데 여기 이제 이거 배입니다. 배. 질삼, 섞어, 짜다, 역다. 이거 배 역잖아요. 이렇게. 이걸 그래놨어. 사전에. 여기 제가 페이지를 누라겠네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배다. 그래놨어요. 배를. 보트죠, 보트. 이거 배다. 그래놨잖아요. 그리고 또 BDA도 적어놨어. 이것도 배다. 이것도 배다. 요건 1014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배다. 몸의 배다.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어떤 거를 묻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어떤 지식이나 어떤 신성한 구절이나 재래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 네, 몸의 배에 있는 겁니다. 몸에, 습관에. 그래서 배다입니다. 배다.
우리말이죠. 그래서 이 바랐다족은 불을 발았다 역할을 하는 사람을 바랐다. 산마루 메루산의 남쪽에서 태양이 빛나기를 바랐다. 우리말이죠. 자, 이제 댓글 또 합니다. 댓글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다른 분 건데, 이 영상에다 달았어요. 왜 불교를 혹여나 칭하나. 여기에 기가 막힌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현 유럽의 여러 나라는 원래 미주 오데오 주변에 존재하다가 미 군벌의 훈족 제거 작전에 의하여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미주로부터 현 유럽으로 축출된 것입니다. 미 군벌이 만들어 배포하고 개시했던 1차 대전 후에 칼라 포스트의 훈족을 깨끗이 몰아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 댓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제가 이 포스터를 내가 못 봤어, 저는.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보내줬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저작권이 있는 거니까, 구글에 가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You capit and defeated Hun. 이렇게 딱 입력을 하면, 여기 이제 전체도 나오고, 이미지도 나와요. 그럼 뭐 이제, 아마존, 월마트, 뭐 어떤 미 대학, 그 다음에 미 의회 도서관에서 이거 다 소장하고 있고, 판매합니다. 월마트, 아마존에서 판매해.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가면 이제 여기 안 보이죠? 여기 이미지를 제가 이제 감춰서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딱 써 있어요. You capit and defeat the Hun. Now set a high standard a clean America. 이게 높은 수준의 깨끗한 아메리카로 세우자. 훈족을 물리치고 당신을 잘 지키고 훈족을 물리쳤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훈족을 몰아냈다, 이거. 몰아내. 여기. 원래 훈족은 우리 여기 중앙아시아 이쪽에서 배웠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있으면 옛날에 우리를 막 괴롭혔던 그런 것들이 흉노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아틸라가 어쩌고 쳐들어가가지고 게르만의 이동을 촉발시키고 유럽의 대역사의 변혁을 가져왔다. 근데 요게 이제 여기서 일이 왔어, 여기서 일이 내몰았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일이 내몰았다 이거요. 그러면 이제 여기 언제입니까? 신대륙이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넘어갔는데 훈족도 같이 때려 넘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훈족만 내몰았다. 그런 얘기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흉노, 호. 이게 훈이잖아요, 훈. 근데 훈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르만족의 이동을 촉발했다고 그랬잖아요, 아틸라가. 그래서 이제 그 포스터 관련돼서 봤더니, 포스터 관련돼서 훈족을 뭐라 그러나 하고 제가 봤어, 위키백과에. 그랬더니 20세기에는 독일인을 칭한다,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서 위키백과에 이렇게 나와요. 20세기 독일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봐서는 이게 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이게 중국에서 의화단 운동이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하면 1907년 7월 27일에 그 무렵에 그랬더니 이 7월 27일에 독일 제국의 카이저 빌헬름 2세가 의화단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자비를 보이지 않을 것이고 포로도 없을 것이다. 1000년 전 아틸라 휘하의 훈족들이 가졌던 평판이 전설로서 살아있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독일의 이름이 그럴 것이며 그렇게 되면 어떠한 중국인들도 독일인들을 감히 다시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이 나중에 독일인들을 잔혹한 야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에 1차 세계대전과 그 기간 영국과 영어권에서 프로파간다로 사용되었고 2차 세계대전에 쓰였다고 지만 그 전보다는 덜 사용됐다. 1차 대전 때 독일인을 지칭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요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요 주장은 제가 받아들이기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그 포스터에 그거는 지금 독일 사람을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서는 훈족이 맞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요 얘기가 또 성립이 되는가 봅시다. 1900년이요. 1900년. 자, this is 게르만, 게르만, 여기 독일 히어. 여기서 짜자자자자자, 이 모두 육지로 여기, 요 산동반도에서 했던 얘기예요. 여기 지금 산동반도, 주둔해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배가 이렇게 오려면 이렇게 와야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지중해를 거쳐서 여기 뭡니까? 요 스웨즈 운하를 타고
요리 쫙 와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해서 요 말레카 해협을 거쳐서 남진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와야 돼. 이거 22,000km. 지금도 여기 이렇게 오려면 한참 걸리죠, 여기. 지금도 여기 우리 이제 무역, 지금의 항해술로 큰 배들이 여기 이제 물론 군함은 좀 빠르겠지만, 요리 이렇게 가려면 한참 걸려, 한참. 몇 달 걸려요. 근데 여기서 당시에 여기를 무슨 기술로, 무슨 배로 여기를 와가지고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캔낫이죠, 캔낫. 아까 이제 저분의 댓글에 어느 지도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지도가. 근데 여기 보면 점원이 많죠. 점원. 여기 보면 지나, 저는 이제 차이나라고 안 그럴 거예요. 지나, 지니, 지나. 뭐, 코리아, 포렌치, 베트남, 따갈로, 필리핀. 이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요리 뭐 이민을 가서 그렇대. 그럼 요 따갈로면 요 필리핀 뭐 그쪽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다 이민 왔습니까? 요 베트남 사람들이 요리 다 이민 와 있어요? 그거 안 맞잖아요. 그럼 여기 나바호는 지금 원주민이 엄청 살고 있습니까? 나바호 여기 저 인디언이? 그거 아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훈 하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헝가리잖아요. 헝가리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훈가리지, 훈가리. 예. 헝가리. 근데 정작 이 헝가리 사람들은 자기네를 헝가리라고 안 그래. 머저를 그래. 머절. 이건 발음 안 할게요. 내가 모르겠네. 머절. 우리나라 꼭 마가 같죠, 마가. 마자르, 마가. 이게 이제 우리 어떤 학자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마가. 이게 훈가라이. 이거 리라고 보다는 이게 Y는 가면 I가 되잖아요. 스카이 하듯이. 훈가라이. 예, 훈가라이. 제가 이게 상상력을 발휘해 본 거예요. 훈가라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18년에 요 나라가 생겼어. 요 1918년에 생겼습니다, 요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러면 이제 한자, 호. 우리도 한자, 호를 한번 보자고요. 호라 그랬으니까, 훈이라 그랬으니까. 자, 네이버 사전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호, 대, 오랑캐 이름, 수염. 그리고 부쓰는 6달을, 예꼬의 6달을. 그럼 우리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 호를 딱 넣어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에, 이제 이게 호가 뭐라고요? 예전에, 오랑캐를 부르던 말. 이제 예전에란 뜻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다음에 오랑캐를 부르던 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여진족을 일컬었고, 중국에서는 진한시대의 흉노를, 당나라 때는 서역의 여러 민족을 일컬었다. 성중에는 파릉호씨가 있고 가평호씨가 있다. 이 가평호씨가 있네. 그리고 또 접두사로 붙이면 중국에서 들어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뭐예요? 호가 여진족 흉노. 흉노는 휴도잖아요. 휴저. 그 다음에 서역, 중국. 요거 지금 호라고 해놨잖아요. 우리 국어사전에. 그럼 이제 흉노잖아요. 흉노. 여기 지금 흉노란 말은 없잖아요. 여기 흉노. 여기 있죠. 흉노가 있죠. 그럼 흉노가 그러면 호가 흉노냐 이거야. 그럼 여기 떡 나오죠. 흉노를 넣으면 오호 중에 오호. 중국의 이민족인 오호 가운데 진나라 한나라 때 몽골에서 활약했던 기마민족이 오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 6달월에 예꼬의 6달월. 그럼 호. 자, 호가 그러면 이거 예꼬의 6달월이니까 6달은 뭐야 이게? 멀경몸에 이게 엉기릉, 그 다음에 엉기릉이잖아. 엉기릉. 그러니까 이게 기운이 엉긴 거잖아요. 얼음, 빙, 엉기릉. 6달월에. 이게 이제 기운이 엉긴 거고. 그러면 예꼬, 입구의 열십. 그럼 뭐예요? 열십은 음양하빌의 기운이 열린 곳이잖아요. 음양하빌의 기운이 열린.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여기 뭐예요? 영역. 이게 음양하빌의 기운이 열린 곳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요게 예고가 음양하빌의 기운이 열린 고야, 고. 근데 여기 옛 해놨어, 옛. 그러니까 옛날에 음양하빌의 기운이 열린 곳이죠, 옛날에.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근데 여기 또 네이버 사전에 보면 같은 글자가 또 있어요. 이렇게 예꼬 예꼬. 요것도 예꼬, 요것도 예꼬, 요것도 예꼬. 요걸 또 풀어보면 뜻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 예꼬입니다. 이게 원래 예꼬. 요게 고자니까 요게 요렇게 된 거야, 요게. 이게 원래 요거, 여러분. 요겁니다. 원래 요거. 그래서 요거에서 지금 이런 걸 빼버리고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요게 원래 고자니까 이렇게 완전 먼저 요걸 볼게요, 요거. 요 예꼬, 빨간 요 예꼬, 예꼬. 큰 입구 몸에 열의 예꼬네, 열의 예꼬. 아, 요 예꼬인데 열이 있네, 열. 그죠? 자, 여기 다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열의 예꼬. 열의 예꼬.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열을 보자고, 열. 요거 열. 요 앞에 열이 있으니까 열. 열을 보면 나라곡의 8팔이네. 그럼 나라곡의 야달팔이죠. 야달. 네? 교양 없는 사람들이 쓰는 말 야달. 영역에 열고 들어간다 그랬죠. 열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거 열고 들어가서 열이네. 이게 열이네. 열어. 이거 영역을 여은 거예요. 열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처음에 봤던 거기도 열었잖아요. 열십이 여는 거니까 음양합일이 기운이 열리는 거니까 영역에 열고 들어가 열이네. 열. 그죠? 그러면 이제 예꼬 이제 나왔잖아요. 아까 이거. 음양합일의 기운이 열린 곳이잖아요. 여기 아까 예꼬가. 그럼 요건 뭐예요? 열고, 이건 열고가 한 번 더 있으니까. 열고 들어가 음양합일의 기운이 열린 곳. 열고 들어갔는데 음양합일의 기운이 거기서 열렸다. 그 말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 말이 있으니까 다시 풀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중복되니까 그냥 요거만 딱 갖다 온 거예요. 요거만. 그렇게 보이죠? 그다음에 또 요 글자. 하나 더 있죠, 요거? 요것도 예꼬입니다, 예꼬. 요건 좀 모양자가 좀 많죠, 요거. 그래서 여기 다시 써보면 크게. 덮을명 내천, 흑토, 입구, 예꼬. 여기서는 내천만 보면 될 것 같잖아요. 나머지는 다 알 것 같잖아요. 내천. 그러면 봇도랑견, 큰 도랑개. 그랬어요. 내천은 봇도랑견, 큰 도랑개. 그럼 봇도랑견은 뭐냐? 본물을 대거나 빼게만 도랑이라고 해요. 본물. 이게 본물을 우리가 농사 지으려면 이렇게 들판에 가서 볼을 막아놓고 이제 그 물이 거기 들어오게 하고 또 나가게 하는 도랑을 만드는 게 그게 봇도랑견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큰 도랑개 있잖아요. 아, 요거도 또 보면 봇도랑견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봇도랑이 3개 있는 거예요. 3개. 3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게 이제 봇도랑견이 3개 있다. 요겁니다, 요거. 요게 지금 내천이에요, 요게. 도랑이 이렇게 3개 있는 거예요. 어디에? 평원에. 그러니까 넓어야 되죠, 이렇게. 좁은 데는 여기 3개씩 있을 이유가 없죠.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 내천에는 들판, 평원의 뜻이 있어. 들판, 평원. 자, 그럼 이제 이 예꼬를 하나씩 보자고요. 덮을멱은 잡다입니다, 잡다. 우리가 멱을 잡다, 맥을 잡다, 그러죠. 그 다음에 내천은 넓은 평원. 흑토는 자리 잡다. 입구는 영역. 넓은 평원의 맥의 자리를 잡다. 넓은 평원의 중요한 곳에 자리를 잡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예꼬, 넓은 평원의 맥의 자리를 잡다. 근데 이 예꼬가 또 붙어야 되니까 이 예꼬는 음양합일의 기운이 열린 곳. 그러면 음양합일의 기운이 열린 넓은 평원의 맥에 자리 잡은 곳. 그게 뭐예요? 호죠, 호. 이게 호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6달월이 다시 붙었으니까 영역의 기운이 엉겨 음양합일의 기운이 열린 넓은 평원의 맥에 자리 잡은 곳. 이 작은 글씨가 이렇게 많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딱 뜻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건 원래 이제 넓은이죠, 넓은. 넓다고 봐야죠. 넓은 곳에, 넓은 중요한 곳에 자리를 잡은 게 원래 이 호자였어, 이 호. 이게 넓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런 뜻인데 여기 이제 다른 뜻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넓은 호를 만든 겁니다. 또 호자잖아요, 호. 넓은 호. 이게 넓은 호입니다. 이 호자가 넓은 호를 또 딱 쓴 거예요, 이렇게. 요것도 풀려면 시간 가니까 안 풀고 그냥 이 넓은의 의미가 요 호자가 있다고요. 넓은 호. 그리고 또 이걸 잘 보면 이거 열린이니까 태초의 의미가 있잖아요. 태초. 그러니까 태초에 된 곳이야. 대호니까. 대가 뭐 떼놈이 아니고 떼놈 우리가 그랬잖아요. 된 놈이지 예를 들면 태초에 된 곳.
오래된 곳, 태초에 됐으니까 오래된 곳.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호는 넓은 가운데에 있는 곳, 넓은 지역에 있는 그 장소가 원래 호였던 겁니다. 호. 그러니까 여기 대오랑캐 수염, 대오랑캐 수염, 대는 되다. 이거 오랑캐하고 우리가 지금 해놨잖아요. 다 오랑캐. 중국 사람들은 오랑캐라는 말이 없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해놓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아 애들은 요거, 진아, 지금 자기들 차이나, 그건 오랑캐란 말이 없어. 걔들 이름에. 누구를 오랑캐라 그래? 우리가 오랑캐라 그러지. 이게 이입니다. 원래 그냥 사람을 얘기하는 거,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수염, 그랬잖아, 수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염인데, 이게 그 얼굴에 난 수염, 옥수수 수염,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물이 질펀하게 많다. 그 수염 같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요 맑을 담, 질펀이 흐를 염입니다. 요게, 질펀이 흐를 염이면 불이 막 피듯이, 불이 막 사정없이 불꽃이 피듯이 물이 이렇게 사방으로 쫙 퍼져나가는 그런 지역을 얘기한 거다, 이거, 호가. 그래서 요 수염이 돼 있지만, 지금은 요 수염이 돼 있잖아요. 우리 국어사전에는 요 수염이란 얘기는 안 나와. 근데 지금 요 수염이란 얘기가 이제 한자 사전에 나오니까, 네이버 사전에 나오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다 근거가 옥편을 보고 지금 한 거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수염을 보면 요거 수염이잖아요. 요것도 옥수수 수염. 이거 수염이잖아, 이것도. 이 땅에서 호수가 이렇게 딱 있어, 예를 들면. 그럼 이렇게 물이 막 퍼져 나오잖아요. 꼭 수염 같잖아요. 그게 수염하지 않았냐, 발음을. 그렇게 제가 상상을 합니다. 저의 가설입니다, 가설. 이렇게, 누가 공인 안 해줘요. 왜? 저는 우리나라의 석사, 박사 학위 누가 줘요? 기존의 학문 체계에서 자기의 이론을 따라온 사람들한테 학위를 주지, 저 같은 주장을 하면 누가 줘요? 안 줘요, 아무도. 미친놈이라고 그래. 이런 영상 보고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쓰레기 같은 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 여기 훈, 흉노, 호, 서역, 중국. 이게 뭐다 훈이네, 뭐다 훈. 그죠? 다 나왔잖아요, 지금. 제가 요 근거 하나도 없는 게 없잖아요. 다 지금 국어사전 뭐 여기 다 나오잖아요. 심지어 여기 독일인을 또 훈이라고 그랬다잖아, 아까. 네이버에서는. 근데 우리 여기 불교를 호교라 칭하냐, 왜? 호교, 불교. 그러니까 여기 호교, 불교네, 여기 호교, 불교, 요게 다. 그러면 여기 이제 호가 있잖아요, 호. 그럼 요거 이제 아까 우리 이 호가 원래 제가 수염 했을 때 물이 질펀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역시 이 호가 다른 뜻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물이라고 하는 글자가 필요했던 것 같다. 그래서 요 수염과 관련된 이 호자 물을 붙여서 요 호수호가 나왔다, 이거. 이제 영역의 기운이 엉겨 음양하빌의 기운이 열린 넓은 평원이 맥에 자리 잡은 곳에 있는 물. 호.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디선가 이 호자가 다섯물호다라는 그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찾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옥편에 또 옛날 옥편에 그게 있었다는 건데 제가 그 옥편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봤다는 것만 얘기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에 대한 한자풀이를 쫙 했어요, 여러분. 근데 마그마 아시죠, 여러분? 마그마. 역사의 마그마. 또 조선을 호국구래. 조선호국. 여러분, 조선을 호국이라 그런다고. 이건 다음 영상에서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